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과 종목별로 저희가 투자 전략 세워보고요. 마지막에는 매수해놓은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오로라 투자자문의 유창희 본부장, MBN골드 김병진 매니저 두 분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먼저 경제방송에서 계속해서 오늘 금리 인하 비컷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정말 강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상승불 켜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제약 바이오 섹터 지금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오늘 강한 불기둥을 뿜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락장에서도 우리 증시에서 잘 버텨줬는데 이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매수하는 건 늦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도 매수도 늦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비싼 거 아니야 생각하시겠는데, 사실은 바이오주들이 지난 6월, 7월 중순까지, 7월 말 정도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사실은 횡보하고 있었어요. 횡보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주요 매물대를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동안 100만 원 갔다가 내려오고 한 반복을 한 게 거의 한 달 정도 했는데, 오늘 아예 100만 원 안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갭으로 뛰어넘으면서. 바이넥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들만 오른 게 아니라 리가켄바이오도 상당히 강한 상승. 그동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고점 돌파 못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기업들이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에서 신고가를 내는 게 아니라 상당히 횡보를 하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신고가를 보여준다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이 약간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은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를 조금 더 자극시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종목들 지금 사기에 늦지 않았을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명쾌하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약 바이오를 끌어올렸었던 대표적인 호재로 비만 치료제가 있고요. 또 최근 생물보안법 통과가 되면서 이 호재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훈풍이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앞으로도 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매니저님, 후속 모멘텀으로 어떤 재료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우리가 그 연휴를 맞이하는 동안에 또 미국에서는 유럽 종합학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키워드를 좀 뽑아보자면 ADC 플랫폼, 그리고 이중항체, 그리고 면역항암제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도 당연히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저는 ADC 이중항체 면역항암제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국내 기업은 6개 제약사가 이제 관련된 데이터를 발표를 했고요. 물론 엄청나게 큰 이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선에서 데이터들이 좀 발표가 됐다라는 부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오늘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갔잖아요. 리브리반트 SC 제형 FDA 허가가 25년 1분기다라는 이 기대감 때문에 저는 이제 상승 돌파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빅파마들의 이제 전략을 저는 보면서 좀 놀랐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신규 ADC 플랫폼 확대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길리어드도 ADC 플랫폼으로 하반기에 매출 성장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머크 같은 경우에도 키트루다 이후에 신성장 동력으로 ADC 플랫폼을 중심으로 뒀고, 관련돼서 이 피하 주사 쪽으로는 우리 알테오젠과 또 독점 계약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알테오젠의 신고가 흐름을 경신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국내 또 이제 오늘 시장을 돌아보면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하고 연내 입법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바이넥스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다시 황제주로 등극을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모멘텀이 너무나도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기업에서는 ADC 플랫폼, 그리고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서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병진 매니저는 ADC와 이중항체 그리고 면역항암, 이 키워드를 가진 종목군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눈여겨보자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11월 초에 또 다음 FOMC에서도 연준이 지금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아까 전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약 바이오 종목들 오늘 너무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아서 내가 이 종목들을 따라잡기는 무섭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 넥스트는 어디일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해답을 좀 주실게요. 사실 오늘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융주도 상승하고 있고 건설주도 상승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도 뭐 해리스에 더 기대감도 있지만 금리 인하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추가로 본다라면 그동안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 원화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화 강세, 유가 하락 수혜주, 유틸리티라든지 뭐 항공주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파월의 그 발언의 내용을 본다라면 과거의 그 물가, 인플레이션 2022년에는 조금 왜 천천히 대응을 했고 지금은 왜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응하냐고 하니까 물가 관련해서는 좀 더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경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먼저 공격적으로 선행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기 둔화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만큼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소비는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좀 더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는 전 자동차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동안 고금리였는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할부 금리가 떨어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신차 판매가 높아진다. 그러면 충분히 현대차라든지 관련된 부품주들 하반기 혹은 남은 연말 또 내년 그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들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본부장은 자동차 꼽아주셨고요. 그럼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은 넥스트 금리 인하 수혜 섹터 어디로 보고 계실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건설주, 금융주들 꼽히고 있거든요. 네, 사실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올해부터는 좀 꽃피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계속해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도 지켜보시고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이슈가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면역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은 미국 시장이 벤치마크인데 면역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은 국내에서 좀 안 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연휴 동안에 또 서밋테라피틱스라는 기업이 거의 뭐 100% 넘는 뭐 주가 상승률을 계속해서 상승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바이오엔텍이라든가 뭐 서밋테라피틱스 이런 종목들이 가는 거 보면은 면역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금리 인하 수혜주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병진 매니저는 제약 바이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도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저희가 반도체를 좀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우려일지 아니면 추세 하락의 시작인 것인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업황 부진 전망을 근거로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무려 12만 원까지 낮췄습니다. 현재 위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 SK 하이닉스는 15만 1,800원 구간 움직임에서 한 6%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 네. 모건 스탠리 이 리포트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지 그리고 반도체 투심이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좀 우려가 과도했다라고 보여져요. 지난 이제 리포트와 다른 게 하나도 없고요. 반도체가 업황이 꺾일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반도체의 모바일과 PC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는데 이미 고금리 상황에서 안 좋을 대로 안 좋아진 상황에서 나온 지금 실적들이거든요. 근데 이 우려는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금리가 일단 50bp를 인하가 됐잖아요. 그럼 기업들 딴에서는 자본 비용이 줄어서 R&D를 투자한다거나 뭐 서비스를 좀 확대한다거나 당연히 뭐 자본 비용이 줄어들면 잉여 현금이 좀 남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반도체를 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서버 쪽의 수요잖아요. 서버 쪽 수요는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뭐 설비 투자를 줄인다거나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UAE랑 뭐 인프라 펀드를 조성한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뭐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엄청 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우려가 모건 스탠리는 좀 과도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은 안 좋아질 대로 안 좋아졌다. 다만 이제 3분기 실적에서 보면은 대형주들은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조금 실적이 하회할 가능성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보시고 저는 크게 하회할 거라고 보진 않고 있고 중요한 지표들이 아마 10월쯤에 좀 많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현재까지로는 이제 박스권의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시고 우려가 과도했다라는 부분, 금리가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됐기 때문에 자금 수요는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반도체는 자본지박적인 사업이고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반드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분간 반도체주들은 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낙폭을 조금씩 회복하자 코스피 지수가 지금 강보합권으로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후장 흐름을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 분위기 반전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으로 3분기 실적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메모리 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업황의 풍년계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는 반도체 지금의 좀 부진한 흐름을 좀 털 수 있을까요? 마이크론도 지난주에 목표가 하향이 나왔죠. 뭐 80달러던 주가가 한 60달러대로 낮춰졌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좀 긍정적인 실적 또 가이던스가 좋게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투심이 상당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동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한방은 아니다. 결정적인 한방은 지금 우리가 왜 반도체주들이 지난 7월 16일 물론 이제 소부장은 그 전에부터 하락을 했고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본다면 7월 16일, 17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거의 뭐 마이너스 한 50% 가까이 하락을 했냐라는 것인데 그것은 하이퍼스케일러 집단 한마디로 뭐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쪽에서 아마 올 하반기 이후에는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먼저 주가가 하락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또 앞으로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그 가이던스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집단 이후에 이제 본다면 서버린 AI, 각 국가가 지금 AI 투자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사우디 쪽도 관련된 투자를 계속 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이쪽이 아직은 공격적인 어떤 붐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만약에 바텀 터치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뭐 내년에 또 반도체 시장을 이끈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재평가받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이퍼스케일러 집단 그리고 소버린 AI 관련돼서도 투자가 어떻게 좀 진행될 수 있는지가 결국은 3분기 실적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엔 그때까지는 10월 중순까지는 엄청난 어떤 반전을 기대하기보다는 현 상태 유지를 좀 기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다 종합해 보자면 일단은 반도체 종목들 한 10월까지는 좀 박스권에서 박스권 장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좀 오르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대장주들이 좀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도 뭐 삼성전자가 낙폭을 좀 회복하니까 코스피 지수가 빨간불로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네. 지금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좀 사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팔고 있거든요.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엄청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간일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아무래도 뭐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부분이 있고 또 수익이 어느 정도 났던 부분에서 매도세가 좀 출현이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사실 국내 증시는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이 이렇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업종들이 눌러지니까 지수가 좀 상승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계속 이제 변동이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근데 하락은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고점에서 뭐 올라갈 때 잡는 것보다는 좀 과도하게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하고 좀 진득하게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과도하게 높은 가격대에서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이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좀 갈아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과도하게 높게 매수하셨던 분들은 비중을 좀 분산해 두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나는 이제 지금 좀 접근해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어서 세 번째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전력 수요가 역대급을 기록하면서 변압기와 원전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변압기 섹터는 그동안 AI 모멘텀으로 반도체와 함께 커플링되는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 하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명수 매니저님, 변압기 관련 종목들의 오늘장 상승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UAE랑 뭐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겠다라는 내용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온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오늘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8월 달에 변압기 수출 금액 데이터를 보니까 굉장히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변압기 수출 금액이 57%나 증가를 했고요. 8월 달 기준입니다. 수출 단가 역시도 또 9%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가격이 더 올랐다는 뜻이에요. 수출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소형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35% 전년 동월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요. 중대형 변압기는 수출이 71%나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나온 변압기 수출 데이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좀 역사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수출을 참 잘했다. 변압기를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8월 달에도 또 입증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잘 나오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창희 대표님, 네. 그 MS와 블랙록 이 이슈도 있던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블랙록이 한 300억 달러를 자금 조성해가지고 AI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면 최대한 100조 원 정도 규모가 될 것을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자금이 어디에 쓰일 거냐면 AI로 인해서 전력이라든지 데이터, 그리드 쪽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인프라 쪽을 담당할 자금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력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이게 엄청나게 사용되는 게 맞구나라는 게 확인되면서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관련된 변압기라든지 전선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은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또 전력 부족하면 짝꿍처럼 같이 움직이는 게 또 원전주들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잖아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앞두고 신규 원전 건설 수주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체코 방문 모멘텀으로 원전주들도 추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난주에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연휴 끝자락에 네. 좀 일부 반영이 됐고 오늘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체코 수주 직전에 주가가 엄청나게 강했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오히려 헬스 관련돼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원전 쪽에서 자금은 조금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에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난 뭐 5월 달, 6월 달에 고점대까지 올라가기보다는 제한된 상승, 그리고 어쨌든 수주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일 당장 공사가 들어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 시간차에 따른 어떤 주가 흐름들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은 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조선업 호황 장기화 전망 속에서 최근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조금 봤다가 조용하게 지금 우상향 흐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과거 조선 호황기의 업황이 갑자기 꺾이면서 이번에도 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명수 매니저님. 네. 이번 호황기는 증권가의 전망처럼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뭐 10년 간다는 조금 섣부르긴 하지만 그래도 몇 년 정도는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신조성가가 이제 높은 상황에서 받았던 수수들이 매출 인식이 되는데 한 1, 2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26년, 2027년도까지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조선주에 또 다른 호재가 나왔는데요. 신조성가 지수가 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 또 좋은 호재의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타르 에너지가 또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LNG 생산 시설을 증설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2028년부터 31년까지 24척 규모의 또 건조를 하겠다라고 했고, 국내 이제 조선 업체들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선대 투자 계획을 좀 늘렸다. 2034년까지 현재 320척에서 500척으로 선대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계속해서 이제 조선주가 가고 있으니까 좋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선주 상승 대표 모멘텀으로 수주잔고 그리고 MRO 시장 선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수주잔고에서 또 강점을 보이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있고요. 또 MRO 시장을 미리 선점한 한화오션이 있는데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쪽을 더 좋게 보실까요? 오늘 한화오션은 또 생쇼에서도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뭐 저는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실적으로만 따진다면 HD 현대중공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 1조 3천억을 전망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한 4,600억 정도. 하나오션은 제일 낮습니다. 2,100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또 실적 장세가 또 이제 그 10월 달부터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온 HD 현대그룹 쪽이 조금은 더 탄력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주가가 하락했었던 것만큼 또 되돌림도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이 나온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기에 지금 흐름에서 본다라면 HD 현대그룹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싸진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둘 다 좋지만 일단은 HD 현대그룹주에 한 표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네 가지 이슈들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마지막으로 매수해놓은 종목 탑픽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아까 전에 금리 인하 수혜 넥스트로 자동차 쪽을 꼽아주셨잖아요. 그 네. 안에서 좀 매수해놓은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코리아 FT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쨌든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당분간은 더 이쪽에 대한 어떤 수요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용 캐니스터 매출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제품은 더 비싼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추가적으로 더 개선될 여지가 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뭐 이 회사밖에 제품이 없다 보니까 현대기아 쪽에 대해서 안정적인 매출 확인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지난주 현대하고 GM이 전략적 제휴를 맺었죠. 그 제휴에 맺은 거의 핵심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GM은 하이브리드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현대의 기술력을 빌려 쓴다라면 뭐 코리아 FT 제품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면 저는 한 8,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FT에 이어서 그럼 김병진 매니저님의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은요? 네, 저는 변압기 슈퍼사이클을 한번 올라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전기를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배전 변압기 매출이 거의 94%에 달하는 기업인데요. 이 작년 기준으로 수출의 82%가 미국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8월달 변압기 수출 데이터가 너무나도 잘 나오기도 했고요. 중소형 변압기도 굉장히 수출이 잘 나왔고, 지금 미국에서 중국산 소형 변압기의 수입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재룡전기의 수주잔고는 계속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요. 전고점 대비해서 40%나 조정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아무리 못 가도 저는 74,0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목표가를 74,000원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 분의 매수해놓은 종목 탑픽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은 넥스트 금리 인하 수혜주로 자동차 업종을 꼽아주셨고요. 그 안에서 코리아 FT를 목표가 8,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는 재룡전기 74,000원 목표가 제시해주신 만큼 오후장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